지난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권력이라고 불렸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첫 대면을 했습니다. 정호성 전 비서관은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박근혜 대통령 쪽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.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것 같은데, 글쎄요, 증인 신문이 시작되기도 전에 증언 거부를 했다고요? 그렇죠. 이제 모든 검찰의 신문이라든지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 대해서 모든 신문에 대한 이제 증언 거부권을 행사를 한 겁니다. 네. 이제 모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. 오랫동안 모신 대통령께서 재판을 받는 참담한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. 네. 그리고 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. 뭘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인가요? 글쎄요.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또 본인의 어떤 아직 본인 재판이 결심은 됐지만 선고가 난 건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, 네. 근데 문제는 모든 진술을 증언 거부한 것까지 좋은데 마지막에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. 그랬더니 재판장이 그럼 신문 다 끝나고 하라. 그렇게 네. 정리를 하는 거예요. 근데 모든 신문에 대해서 증언 거부합니다. 그러니까 빨리 끝났죠.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했는데 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박 전 대통령이 문건 유출에 대해서 구체적 지시를 한 적은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어허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재판부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네. 일단 정호성 전 비서관이 오늘 와서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아마 그 얘기가 저는 아니었을까 싶습니다. 아하. 그것이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될는지는 그건 변론으로 하더라도요. 자,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서는 증언 거부를 했지만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. 지난 1월에 있었던 정호성 전 비서관의 증언 들어보시겠습니다. 최순실 씨 의견도 들어서 반영하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같이 도움도 받고 합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최순실 씨가 보고 그냥 간단하게 전화로 그냥 자기 의견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뭐 수정해서 이렇게 보내오는 경우는 제가 봐서 좀 쉽게 잘 고쳤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은 이제 반영을 하고 작성을 해서 이제 올려드리면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조금 고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. 자, 올해 1월에 증언한 내용입니다. 이런 부분들, 그리고 또 옥중에 있으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어떤 충고,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그랬던 정 비서관인데 오늘의 이 태도, 증언을 거부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인사를 하고, 글쎄요,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걸까요? 그거는 태도가 바뀌었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지가 않아요. 아, 그래요? 왜냐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? 저거는 이게 전반적으로 정호성 네. 전 비서관이 강조를 두고 있는 거는 네. 이 박 전 대통령이 처음에 연설문이나 이런 같이 쉬운 거 이런 것에 관해서는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순실의 도움을 받았지만 네. 실제로 국가의 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, 나누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정호성 전 비서관의 저 태도도 마찬가지예요. 모든 걸 다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. 다 뭉뚱그려서 죄를 더 크게 덮어 쓴다. 네. 그러니까 실제로 크게 국정 운영에 그 하자가 없을 만한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할 건 인정을 하고 네. 나머지 부분 전체 예를 들어서 뭐 국방 기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져나간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. 네.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저는 뭐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. 정호성 비서관의 지금 전략이라고 네. 저는 생각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건 유출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다. 왜냐하면 네. 문건 유출이라는 이런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지시가 있어야지 이게 이제 그렇죠. 법을 엄하게 이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네.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이제 90도로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말입니다. 네. 그 박근혜 대통령 반응이 나는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. 가볍게 목례로 이렇게 받아줬어요. 뭐 그다음에 또 두 분이 서로 뭐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네. 저 행동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정호성 비서관의 그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휴대폰이 나왔어요. 휴대폰이 여러 개 나왔죠. 그랬죠. 그래서 거기서 그 문자를 결정적인 증거가 많이 나왔죠. 삭제했는데 그걸 복원해가지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. 네.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구구한 해석을 했어요. 정호성 전 비서관이 나는 단지 이제 심부름꾼이다. 네. 이것을 입증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걸 그냥 집에 두고 이제 압수수색 되도록 했다. 네. 그래서 이제 그 박 전 대통령하고 자기는 이제 거리를 두는 것이다.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. 네. 그런데 지금 오늘 그 재판장에서 두 사람의 뭐 목례를 주고받는 이런 태도로 봤을 때는 네.
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호성 전 비서관을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다고 여전히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심지어 오늘 증언 대신 증언 거부를 하면서 정호성 전 비서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고요. 박 전 대통령도 눈물을 흘렸다라는 얘기가 들리던데 뭐 확인은 안 되는 유영하 변호사는 확실히 눈물을 흘렸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. 네. 근데 오늘 주목해야 될 게 증언을 거부하면요. 법적으로 한 가지 큰 절차가 문제가 생깁니다. 네. 이 정호성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른 이유는 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반대 신문을 해서 그동안 얘기를 해왔던 거 이미 정 전 비서관이 뭐 자신의 재판이 됐건 검찰에서 나왔던 거 이런 것들을 뒤집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.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에 반대 신문도 못했어요. 그 얘기는 뭐냐?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전화 녹음 파일도 있고 그동안에 본인이 다 인정한 것도 있고 사실관계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예요. 대신에 뭐냐면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해줘. 박 전 대통령만큼 문건 그 정도 바깥에서 도움 안 받는 사람이 어디냐 통치 부자 중에 네. 이런 건 국정농단이 아니라 그만큼 열심히 일한 것이다.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이지 법적 절차로서의 큰 의미는 없는 절차였다라고 보고 싶습니다. 네. 자,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철석같이 믿고 있던 3명의 문고리 3인방. 그런데 이 이재만 전 비서관과 안봉금 전 비서관은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고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러면 정호성 전 비서관이 끝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편에 서 있다.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? 글쎄요, 뭐 이걸 뭐 편에 서 있는 건지 아니면 나름대로 진실을 밝히는 건지 이런 건 나중에 재판이 끝나봐야 아는 것이니까 그런 거 지금 속단하기는 어려운데 물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. 저 두 사람과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처지가 다르다는 거죠. 그러니까 안봉근 전 비서관이나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. 네.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. 시작도 안 한 얘기는 끝이 안 났다는 얘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, 야,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 위해서 헌재 나가가지고 막 증인에서 박 전 대통령 유리한 얘기 해주고 재판 증인 출석을 유리한 얘기 해줬다가 소위 말해서 찍혀서 네. 이거 내가 다른 걸로 엮여서 정말 잡혀 들어가는 거 아니야? 라는 일단 걱정들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몸을 빼는 것 같은데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. 네. 만약에 정호성 전 비서관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비리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특검에서 그 부분 전부 다 조사가 했을 것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미 본인은 다 수사 끝나고 이거 재판만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부담을 덜 수는 있는 거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을 위한 좀 유리한 뭐 증언을 해준 것 같은데 이것이 정말 진실인지 아니면 거짓인데 박 전 대통령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건지 그건 1심 판결문을 받아보면 아마 그 판결문에 적시가 돼 있을 겁니다. 알겠습니다.